안녕하세요. 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춘추 전쟁의 신 선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춘추시대 때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초나라의 대군을 지금의 산동성 견성시, 예전의 명칭은 성복이었는데요. 성복에서 대파함으로써 진문공이 폐업을 이루게 했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그런데 진문공이 10여 년의 통치 후에 기원전 627년에 죽습니다. 당시에 선진의 나이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진문공이 16살 무렵에 친구로 사귀었다는 것을 역산해서 추적해보면 선진의 나이는 거의 60대 중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은 진문공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진양공의 고명대신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이를 보정대신이라고 그러는데요. 고명대신이 돼서 어린 진양공을 보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을 치르는 기간 중에는 서로 전쟁도 하지 않았고 인근 국가에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예의를 다해서 조문으로 오고 서로 간에 우위를 다지는 것이 춘추시대 때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습을 무시하고 진목공, 즉 제가 친목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진과 진 똑같이 한국 발음으로 똑같아서 중국 발음으로 진문공의 진은 그대로 진이고요. 진목공의 진은 친이기 때문에 제가 친목공이라고 해서 구분이 가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목공이 이 상을 당한 기간 중에 진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이게 말이 안 되죠. 남의 나라 국경을 지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정나라를 공격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정나라가 그 소식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방비에 나서서 어쩔 수 없이 친목공의 군대가 되돌아오면서 진나라에 붙어있던 작은 국가인 활국, 이 활국도 사실은 진나라의 우호적인 국가였습니다. 이 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때 그 장군이 누구냐면 친목공이 가장 중요했던 장군이 백리해라는 대신의 아들인 맹명시입니다. 이 백리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주 명신인데요. 그의 아들인 맹명시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이때 진나라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주공의 상을 치르는 기간에 친이 우리나라 국경을 제멋대로 들락날락하면서 인근 국가인 활국까지 멸망시킨단 말이냐? 이것은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이러는 일파가 있었고요. 우리 문공께서 군주의 자리에 올라갈 때 가장 강력하게 도와줬던 나라가 친인데 어떻게 친을 공격하느냐? 그리고 그 주군이 바로 친목공인데 친목공의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의에 벗어난다. 다른 나라가 볼 때 우리나라는 예의를 지키지 않는 나라로 찍힐 텐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폐업을 이뤘지만 다른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이런 일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다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유일하게 선진만이 공격을 가해야 된다고 나섰습니다. 선진의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는 예의를 지킬 것을 다 지켰다. 그런데 친이 우리 군주가 상을 당한 기간을 틈타서 정나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근 국가인 활국을 멸망시켰고 우리 국경을 제멋대로 횡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놔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업신여기게 될 것이다. 오히려 친을 정벌하는 것이 바로 예의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양공도 고민 끝에 고명 대신인 선진의 말을 따라서 공격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진양공이 물어봅니다. 장군께서는 친이 활국을 멸망시키고 지금 어디쯤 가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선진은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합니다. 친은 원래 정나라를 공격하러 갔다가 정나라가 방비가 강한 것을 보고 맹명시가 대군을 되돌려서 돌아오면서 활국을 공격하느라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나라 군대는 가장 빠른 길로 가려면 효산을 지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효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군을 끌고 가서 친을 공격하시오. 이 진양공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진이 대군을 이끌고 효산 부근으로 갔는데요. 이 효산은 지금의 하남성 산문협에 있습니다. 이 효산은요, 동쪽에 동효산이 있고요, 서쪽에 서효산이 있는데요. 동효산과 서효산 사이에는 거리로 볼 때 약 30리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계곡입니다. 즉 30리길이 계곡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 효산에서 진나라 군대가 양쪽 계곡 위에 매복을 했습니다. 사실 춘추시대 때 전쟁은 매복을 해서 전쟁을 하는 것은 인의의 군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매복은 춘추시대 때 장군들의 머릿속에는 없던 전략이었지만 선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서로 마주서서 통성명하고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겠다, 이따위 짓을 한 뒤에 공격한다? 이건 아니다. 친나라가 만일에 그러한 군대였다면 우리 국경을 우리 주공이 죽었을 때, 즉 상을 치르고 있을 때 제멋대로 공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리고는 양쪽에 매복한 뒤에 맹명시가 끌고 오는 친나라를 바로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친나라 군대가 전부 다 전멸당했습니다. 그리고 명장인 맹명시를 비롯한 3명의 장군은 포로가 돼서 진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진양공의 계모, 즉 진문공의 비빈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회영인데요. 아마도 영회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회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회영이란 여자는 친목공의 딸입니다. 그래서 친목공이 진문공을 왕위에 올릴 때에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서 서로 우호관계를 다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양공의 계모가 되죠. 이 계모가 진양공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공께서 맹명실 비롯한 3명의 진나라의 장군을 가둬둘 이유가 없습니다. 진나라로 돌려보내십시오. 진나라는 전쟁에서 패한 장군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것이 그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손으로 진나라의 대군을 이미 멸망시켰는데 진의 명장까지 죽여서 원한을 더 깊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양공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맹명시와 다른 2 장군을 놔줍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전쟁을 하러 온 장군을 포로로 잡았는데 그걸 놔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밥을 먹다 들은 선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궁궐로 달려가서 진양공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맹명시를 놔준 게 사실입니까? 진양공이 사실이라고 하자 신하로서 취해서는 안 될 행동을 선진이 거기서 취했던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화가 났고 이 진양공이 너무도 정세를 모른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비꼬았습니다. 이거는 어린애도 아는 이야기인데 주군께서 적장을 놔주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중에 진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살을 찌푸렸을 뿐만 아니라 침을 태워뱉고 궁궐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신하가 주군 앞에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나온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짓을 선진이 한 것입니다. 물론 선진도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바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진양공에게 사죄했습니다. 주공, 제가 신하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양공은 그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대의 충성심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생각해보니 맹명시 같은 명장을 내가 살려보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내가 알게 되었어. 그러니 내게 한 말을 다 잊어버리고 개념치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진양공이 정말 잊어버렸을까요? 선진도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진나라 서북 쪽에 있었던 적이라는 부족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빠지자 진양공이 다시 한번 선진을 대장군으로 삼아서 적국을 공격하라고 그럽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선진이 다시 한번 사양합니다. 주공,
저는 주공께 죄를 지은 자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대장군을 맡아서 적국을 쳐부수겠습니까? 적국은 다른 장군이 가도 충분히 쳐부술 수 있는 나라이오니 다른 장군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진양공은 나는 대장군의 충성심을 높이 사오. 대장군이 충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 그걸 왜 아직까지 생각하시오? 나는 장군을 믿소. 그러니 병력 이끌고 나가서 적국을 쳐부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양공이 계속 권유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적국을 쳐붓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한 상황 속에서 본인이 갑옷을 벗고 혼자서 말을 타고 도망가고 있는 적국의 병사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군이 갑옷을 벗고 병사도 거느리지 않고 혼자서 아무리 도망가는 군대이지만 그 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이것은 자살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거기서 수십 명을 죽인 뒤에 고슴도치처럼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적국은 그렇게 죽은 선진 장군을 진나라에 돌려보냅니다. 선진은 본인이 진양공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를 한 뒤에 스스로 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침상에서 발견된 유서를 보면 본인이 진양공에 대해서 사죄의 편지를 썼고 본인은 죽음으로써 양공에게 사죄하겠다는 뜻을 유서에다가 밝혀놓았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국을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진은 워낙 명장이고 적국은 사실 미개한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기는 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자리에서 장군답게 전쟁터에서 죽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역사적으로 선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성북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명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하지만 효산의 전쟁은 선진의 실수라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진나라와 친이 서로 대척점에 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진문공이 왕위에 올라가도록 도왔던 사람이 바로 친의 목공이었기 때문에 서로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이 효산에서 친목공의 군대를 전멸시킴으로써 훗날 친목공이 다시 한번 원수를 갚으러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결국 대다로 서로 원수의 국가가 되고 말았기 때문에 효산의 전쟁은 비록 이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진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역사가들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기 국가의 주권이 짓밟혔을 때에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이 비록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친목공이 진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진나라의 우호국인 활구까지 멸망시키고 돌아온다? 이것은 진나라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고 진나라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진나라가 이러한 친목공의 군대를 공격하지 않는다면 국가로서 존재할 이유조차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 원칙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저는 오히려 선진의 공격이 옳은 공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 속에서 특히 춘추 시대의 명장으로 꼽히는 선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선진은 평생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전쟁인 성북의 전쟁에서 천하를 물리치고 진문공이 폐업을 이루게 했을 뿐만 아니라 친목공이 진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진나라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를 공격했을 때 자기의 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효산에서 전쟁을 했던, 그리고 효산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명장이었습니다. 사실상 춘추시대 최고의 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